그거 MLB 아니야? 이쁘네? 나도 살래. 이거 구찌야. 100만원 넘는 거야. 이러면 그래? 나는 이거 많이 보여갖고 MLB인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파드입니다. 오늘은 약간 배경을 이렇게 좀 약간 그나마 깔끔하게 약간 바꿔본 그런 부분입니다. 그 전에는 제가 일하는 딱 그 진짜 책상 뒤에 이제 뭐 포장이랑 뭐 이런 거 하는 그게 이제 뒷배경으로 있다 보니까 너무 너저분하다,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찍는 영상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JW 앤더슨 컨버스 하이크 그리고 일반 컨버스 보급형 하이크, 요걸로 알아보는, 내가 기억하는, 내가 경험한 브랜드의 통수, 요거에 관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브랜드, 그러니까 하나의 브랜드가 아니고 예를 들어 그 뭐 스포츠 브랜드 혹은 뭐 어슬레틱, 그냥 어슬레틱 브랜드, 그런 약간 운동 계열 그런 브랜드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이너 브랜드, 그러니까 하이엔드 브랜드나 이런 브랜드들, 이렇게 딱 콜라보를 해서 뭔가 제품을 발매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그 두 제품 간의 뭐 매출이나 실적 그런 거는 떠나서 발매가의 그 간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어느 쪽에 이제 맞추느냐, 이런 거에 조금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굉장히 중요한 경우들이 많은데, 항상 그런 경우에 중간 정도의 협의를 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또 이제 일반 그 스포츠 브랜드 쪽에 제작이나 이런 것들을 맡긴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제품, 그러니까는 그 콜라보가 되지 않은 제품들에 비해서 발매가들이 비싸지고, 당연히 그런 콜라보 제품들은 한정판이다 보니까는 또 이제 프리미엄도 훨씬 많이 붙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 한정판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한정판일 때 이제 좀 가치를 지니고 그런 건데, 이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디자이너 브랜드의 색만 이렇게 쏙 빼가지고, 디테일만 이렇게 쏙 빼가지고 양아치 새끼들 멘트로 이렇게 발매를 하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요 JW 앤더슨 컨버스죠. 이거는 진짜. 그래서 이제 실물들을 솔직히 그 가품 혹은 가품, 내 마음속에 가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나봐. 그건 아니고, 가품은 아니고 그런 브랜드의 정식 콜라보 제품 혹은 통수 제품, 그냥 통수 제품이라고 하세요. 그런 통수 제품들, 그런 걸 제가 다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갖고 있거든요. 비교를 해드리면서 제가 겪었던 경험들,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은 약간 이런 거 위주로 갈게요. 발매 시점, 그리고 현재 시세, 그리고 끼친 영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바로 이 친구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컨텐츠를 하는 계기, 그리고 이제 막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눈을 뜨신 분들이 기억하고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세대, 바로 JW 앤더슨 컨버스 하이크와 그냥 일반 컨버스 보급형 하이크죠. 요거 같은 경우에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 라고 하면은, 일단 JW 앤더슨 하이크 그리고 보급형 하이크의 경우에 JW 앤더슨 하이크는 처음에 2019년 4월 18일에 발매를 했었고, 블랙 색상의 경우에는 거의 리셀가가 한때 100만원 근처까지도 올라갔던 그런 제품이죠. 근데 그에 반해 보급형 하이크는 2019년 12월 28일에 발매를 했고, 현재 시세는 대략 20만원 중반 정도, 물론 로얄 사이즈 기준이에요.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이 바로 요 Y3의 콰사 하이. 이 제품은 아실만한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단종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아마 발매가 한 2013년 막 그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Y3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는 아디다스와 요지 야마모토라는 그 이제 뭐 일본 디자이너이자 브랜드, 그거랑 이제 약간 합작 스포츠 라인이라고 해요. 스포티지 라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Y3라는, 그러니까 아디다스 Y3인 건데, 그런 브랜드에서 내는 거의 시그니처 같은 제품 중에 하나였죠. 그래갖고 뭐 네온 색상 같은 경우에 우리 역시 지대성님이 또 신기도 하셨고, 뭐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이랑 비슷한 게 바로 이제 Y3가 아닌 아디다스 단독으로 튜블라 둠이라는 제품이 나왔었어요. 그 제품도 이제 발매가 됐을 당시에는 콰사 짭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갖고 차이를 말씀드리자라고 하면은, 일단 요 콰사 하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오래되기도 하고 연도마다 약간 색깔 놀이를 해가지고 발매를 해서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제 기억으로 2010년대 초반에 처음 발매를 했던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아디다스의 튜블라 둠은 2016년도
요때를 전후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색상들이 발매가 됐다는 거죠. 두 개 같은 경우에 가격대도 좀 차이가 나는 게 콰사 같은 경우에는 발매가 그때 당시에는 국내에는 이제 아마 정식 수입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Y3 매장이 따로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냥 이제 해외 발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충 하나로 환산을 했을 때 콰사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50만원 정도였다라고 하면 그 튜블라 두모 뭐 이제 색깔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한 20만원 전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발매가 자체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때 당시 콰사 하이 같은 경우에 이제 검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좀 유행하고 그때가 어떻게 보면 약간 콰사의 정점 아니었나 싶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셀가들이 꽤 붙었어가지고 뭐 한 6, 70만원 이 정도에도 판매가 됐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도 되게 JW 앤더슨 그리고 컨버스 요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디자이너 브랜드와 합작품인데 거기서 디자이너만 쓱 빠지고 스포츠웨어 브랜드 혹은 단일 브랜드에서 저렴하게 그거랑 비슷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보급형으로 이렇게 발매를 했다는 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콰사 중에서도 딱 300쪽 한정으로 발매를 해가지고 이건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렇다는 거. 다음 제품이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제가 이렇게 딱 보여드렸을 때 뭐야 저거 막 이렇게 딱 깜짝 놀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 여기는 바로 그 에미넴 조던, 약간 거의 한정판 그런 조던의 끝판왕이라고 하죠. 그 에미넴 조던이랑 굉장히 흡사한 그런 컬러웨이와 넘버링 모델이기 때문이죠. 이거 제가 에미넴 조던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거 뭐 스톡엑스에도 매물이 없을 정도인데 그게 아니니까는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 놀란 가슴을 이렇게 약간 다시 추스리시라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던 4 윈터라이즈드 로얄 블루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에미넴 조던 같은 경우에 사실상 정식 발매를 했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애매한 제품이기 때문에 정식 발매 연도라든지 그런 리테일 가격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한 2005년도 이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풀렸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가격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스톡엑스에서도 판매된 내역이 안 보일 정도예요. 제가 봤을 때 새 상품으로 만약에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는 호가지 않을까. 소장가치 그리고 에미넴과의 콜라보 막 이런 여러가지 상징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단순히 신발로서의 가치가 아니고 소장품, 장식품으로서의 가치가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친구는 조던4 윈터라이즈드 로얄 블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2월 21일에 정식 발매, 리셀가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뭐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 정식 발매가가 $200인데 거기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한 뭐 25만원 전후 이 정도 하겠죠. 이제 그 다음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이제 런스타이크 같은 경우에는 막 되게 통수 맞았다 막 그 정도의 막 분노에 찬 약간 그 JW 앤더슨 구매자분들의 그런 게 느껴지진 않는데 이 친구가 뭐냐? 이 친구가 바로 그 꼼데가르송 나이키 레이스리스 베이퍼맥스입니다. 사실상 이 친구가 처음 나왔을 때 레이스리스란 말도 없었어요. 그냥 꼼데가르송 나이키 베이퍼맥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여기 달려있는 여기에 그냥 꼼데가르송이라고 적혀있는 이거랑 끈이 없는 그러니까 일반 베이퍼맥스 모델밖에 없었을 때 굉장히 진짜 그 기존 구매자들한테 엄청난 분노를 샀던 와 믿었던 나이키 너마저 이럴 정도로 굉장히 진짜 기존 구매자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바로 그 제품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꼼데가르송 베이퍼맥스 요거는 2017년 2월 10일에 발매를 해가지고 요 퓨어 플래티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거는 이제 화이트 색상인데 나중에 그냥 나이키에서 이 꼼데가르송 요것만 이렇게 딱 주고 이렇게 딱 빼가지고 발매를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베이퍼맥스 레이스리스 이렇게 해갖고 퓨어 플래티넘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발매를 하고 블랙 색상도 이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발매를 했는데 이 꼼데가르송 같은 경우는 그냥 화이트로 발매를 했어요. 색상도. 그러니까 그런 퓨어 플래티넘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색상에 대한 그런 것도 아직 잡히기 전이었다 요건 거죠. 그래갖고 남성 로얄 사이즈 기준으로 화이트가 거의 한 8, 90만원을 갔었고 블랙 같은 경우에 100만원을 그냥 가볍게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나이키에서 이제 꼼데가르송을 딱 빼고 나서 레이스리스 베이퍼맥스를 딱 발매하고 나서 시세가 진짜 폭락했죠. 폭락. 그게 제가 기억한 솔직히 좀 나이키에서 와 진짜 나이키가 이런 양아치 짓을 하나 라고 느꼈던 첫 번째 케이스였어요. 꼼데가르송 베이퍼맥스 같은 경우에는 2017년 2월 10일에 발매를 했었고 화이트는 70에서 80만원, 블랙 색상은 100만원 이상으로 호가했었고 2017년 12월 1일에
이제 나이키에서 단독으로 베이퍼맥스 레이스리스라는 제품을 발매를 합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정발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딱히 뭐 프리미엄 이렇게 많이 붙지는 않은 그런 제품이었는데, 문제는 이 꼼데가르송 제품의 시세가 굉장히 폭락을 했다는 거. 폭락도 폭락이고 그 배신감이 되게 컸던, 그 충격이 가시지 않는 그런 제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제품으로 재미를 봤던, 좀 굉장히 이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던 지인이 있었는데, 그 지인이 나중에 이제 마스야드 같은 걸 이제 살 때도 그 레이스리스 나이키 그 단독 제품이 발매를 하기 중간 정도 때쯤에 이제 마스야드 2를 발매를 했었는데, 제가 그 발매는 이제 좀 멀었어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 제품이 풀릴 것이다 이런 유출 컷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뉴스는 그거 딱 알고 이제 지인 제가 존나 놀리면서 마스야드 2도 산다고 하길래, 마스야드 2? 야 그것도 뭐 어디 일반판으로 존나 비슷하게 가지고 나올 줄 어떻게 아냐? 뭐 또 속냐? 막 이러면서 막 세고야 또 속냐? 이번에 또 어떤 통수 맞으려고 막 약간 이러면서 놀리고 했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마스야드는 그거랑 그냥 무슨 맛이라고 할 만한 것은 있었는데 거의 흡사한 요 정도의 제품은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제 오를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뭐 600만원 뭐 이렇게 갈 줄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파격적인 리셀 프리미엄을 형성했었죠. 근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 친구는 이거를 박스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그 미스터 포터 트리플 S라고 하는 그 제품인데, 뭐 혹은 메로나라고도 이렇게 불렸었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봐봐, 심지어 구성품도 예전 구 발렌시아가 더스트백이 있잖아요. 이 정도. 이거는 이제 그 미스터 포터라고 하는 거의 이제 그 육스 네타포르테 그룹 계열의 이제 남성 전문 온라인 쇼핑몰 미스터 포터와 발렌시아가의 콜라보 제품이었고, 2018년 거의 1월쯤에 이렇게 처음에 발매를 했었는데, 이게 거의 1년 뒤 정도에 미스터 포터라는 이름표를 딱 떼고 제가 따로 컨텐츠를 찍었던 그런 영상마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흡사하게, 그러니까 사실상 요 박스, 더스트백 그런 거 시즌에 따라서 바뀌는 구성 외에는 제품만 봤을 때는 거의 구별이 불가할 정도로 같은 제품을 똑같이 발매를 해버립니다. 그래갖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비교를 해드리자라고 하면은, 요 미스터 포터 트리플 S가 처음 발매가 됐을 때는 시세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 요 정도에 제가 판매한 내역이 있어요. 그 정도로 로얄 사이즈 같은 경우에 시세를 형성했었고, 2018년 초에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일반판 그 이제 트리플 S가 나오고 나서는 그때 당시에 트리플 S의 인기도 조금 식었을 때기도 하지만, 그거 같은 게 언제든 거의 뭐 구할 수 있으니까는 거의 이 친구에 대한 수요도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시세가 거의 100만원가량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렌시아나 그런 디자이너 브랜드들도 양아치 짓을 하는구나, 그래갖고 뭐 JW 앤더슨 뭐 이번 하이크 재발매 통수, 이것도 사실상 저는 그닥 놀랍지도 않아요. 그냥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얘기가 다를 수는 있어요. 얘기가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 요건 제가 실물도 없어요. 그래갖고 이거랑 흡사한 제품으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구찌 라이톤인데, 사실상 라이톤이 아니고 구찌 MLB 라이톤 스니커즈, 그거랑 이제 MLB 빅볼 청키, 요건 거죠. 사실상 그게 왜 제가 통수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일단 먼저 구찌에서 그렇게 발매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몇 달 있다가 바로 MLB에서 그렇게 빅볼 청키다 이래가지고 그거랑 거의 흡사한 제품들을, 발매가 같은 경우에는 구찌 저 MLB 스니커즈가 125만원인가 4만원인가 이러거든요. 근데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 라인별 모델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MLB 그 빅볼 청키는 89,000원에서 한 12만원 요 정도 가격대, 그거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정도로 발매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솔직히 기존에 저희는 이제 바잉 같은 걸 하진 않았는데, MLB 이제 구찌 스니커즈를 신고 계셨던 분이나 일반 라이톤 요런 제품들을 신고 계신 분들이랑도 좀 혼동이 되는 그런 실루엣. 그러니까 구찌를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 솔직히 일반인 분들은 진짜 이걸 몰라라고 싶은 것도 몰라요. 왜냐?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걸 모르는 건 솔직히 창피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관심이 없는 건데 이거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패션 자체가 사치품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라이톤을 보고도 그거 MLB 아니야? 이쁘네? 나도 살래. 막 이거 구찌야 100만원 넘는 거야 이러면, 그래? 나는 이거 많이 보여갖고 MLB인 줄 알았어. 이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구찌 스니커즈를 신는 분들이 기분 나빠할 만한 그런 이미지를 떨구는 일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미지의 문제였던 거지, 이 라이톤 스니커즈라고 해야 되나? 이런 전체적인 구찌 라인의 판매량에는 크게 지장을 주진 않은 걸로 제가 열기를 느낄 때는 그랬어요. 여전히 구찌는 잘 나가고 그런 건 있었지만 제 기억으로 그 MLB 스니커즈는 아마 안 나갔을 거예요. 구찌 MLB 스니커즈는 하여튼 그럴 정도로 굉장히 흡사한 디자인으로 발매를 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개해드릴 제품은 신발이 아니에요. 바로 액세서리라고도 할 수 있는 가방입니다. 이 제품 보시면은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바로 17FW 라프 시몬스 이스트팩 탑로드 백팩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왜 인기를 끌어모았느냐,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백팩 형태로 이렇게 뭐 멜 수도 있었지만 제가 그거 착용을 해보진 않아갖고 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백팩으로 착용하기에도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널널한데, 이걸 이제 그 옆으로 해가지고 뭐 제가 이렇게 막 보여드리긴 좀 그런데, 대략 뭐 했냐네 막 이걸 뒤로, 이건 제가 그냥 앞이니까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까지 멜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코디가 굉장히 이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좀 획기적이었고 혁신적이었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저희 오빠들도 이 친구를 진짜 재미 엄청 많이 봤었죠. 근데 이런 친구였는데, 이게 처음 발매한 게 17FW였는데 19FW에 요거랑 조금 디테일은 다른데 또다시 라프 시몬스 이스트팩 탑로드가 발매를 합니다. 그래갖고 그 친구 같은 경우엔 사이즈도 조금 다르고 조금의 디테일이 추가가 돼 있기는 해요. 요 라프 시몬스 이스트팩 17FW 버전은 저희는 이제 50만원 정도 때 이제 다 판매를 했었는데요. 품절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품절이 나니까는 이제 개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개인 매물로 거의 한 7, 80만원에도 매물을 올리고 심지어 판매도 됐었던 그런 제품인데, 19FW에 탑로드가 나오고,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패션 세계가 얼마나 이제 좀 냉정한지 그거를 보여줬던 계기죠. 뭐 어느 정도의 판매량은 기록은 했겠지만 세일까지도 꽤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리셀 프리미엄도 거의 붙지 않았었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막 8, 90만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이즈도 다르고 디테일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그런 느낌이 살진 않아요. 하지만 그거를 이제 막 한 3배씩 주고 사느니, 어차피 이거는 뭐 그 보급형이랑 그런 것도 아닌 아예 딱 그 브랜드가 다 똑같아 버리니까는 그걸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니까는 이 친구를 7, 80까지 주고 사는 그런 수요는 없어지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이런 재미난 일들이 있었다였고, 이 패션 이런 쪽을 크게 막 이렇게 딥하게 알지 않았었고, 이번에 JW 앤더슨 이 컨버스 보급형 때문에 내가 통수를 맞은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이렇게 분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흑우가 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JW 앤더슨 컨버스 딱대 그냥 뭐 약간 이렇게 되게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상 그 전 세대들, 그리고 여러분이 되게 이렇게 신뢰하는 나이키고 뭐 아디다스고 혹은 뭐 디자이너 브랜드고 다 언제나 통수는 있어 왔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만 호구가 아니에요. 패션계에 있으면은 호구가 될 수밖에 없어, 한 번쯤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감정 소비하지 말라, 이 정도.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